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 그런데 영화의 내용을 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발끈했습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선 영화의 내용을 짧게 추린 내용부터 보여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ey, nice to meet you. Let's go 광주.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빨리 가야 돼! 손님을 두고 왔어. 그 시대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결국은 희망과 어떤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택시 운전사가 정치권에 던진 방향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치 데스크에서 영화 이야기 참 좀 약간 생소한 면도 있는데 강명규 기자 영화 봤죠?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까? 네, 저도 이제 영화를 직접 주말에 봤는데요. 좀 개인주의자이자 개인 택시 운전사라고 소개가 되는 그 김만섭이라는 인물이 일단은 큰 돈을 주겠다는 그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가서 이제 발견하고 직접 보게 되는 참상을 소개한 영화인데 이 극 중에서 보면은 계엄군이 이제 시민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상당히 길게 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필 이 전두환 대통령 측이 이 영화는 날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분개하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 측이 이 영화에 대해서 특히 영화의 소재가 되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시민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그 회고록 출판 네. 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그 법원에서 이 배포와 출판을 금지하면서 33곳이 왜곡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헬기에서 사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시민을 향해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진압으로는 그 출판을 못하게 했는데, 그러한 법원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하는 이 5.18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 대통령 측의 대변인격인 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영화와 관련돼서 혹은 5.18 그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어느 것이 진실인지에 관련돼서는 뭐 영화나 회고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타 관련 자료들이 명백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요. 경황된 반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광주 사태 당시에 벌어진 상황은 그 사건으로서는 엄연히 무력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돌로 막 그냥 투속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청 앞에서 다 그냥 지쳐가지고 앉아있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량 돌진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계엄군이 차에 깔려 죽기도 하고 계엄군이 차량 돌진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됩니까?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영화에서 당시에 5월 21일이었죠. 전남도청에서 발생했던 계엄군의 발포 사실을 놓고 이게 준비된 발포였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발포였느냐를 두고 폭동이다 아니다 이렇게 공방을 또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야, 강범기 기자 여기서 어떻게 좀 그 영화사 측이나 뭐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자, 우선 뭐 전두환 씨 측 입장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했다라면서 사실 폭도가 분명하다. 방금 들었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고요. 또 시민에게 사격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 검토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시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었죠. 전 대통령 측이 영화 택시 운전사를 문제 삼으면서 회고록 내용 중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더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광주의 택시 운전사들, 버스 운전사들과 관련된 대목인데요. 회고록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20일 오후 택시 운전기사들 사이에는
계엄군이 시위 학생을 태운 운전기사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날조된 유언비어가 나돌자 이에 흥분한 운전기사들이 무등산 경기장에 모였다. 저녁 6시 30분경부터 200여 대의 택시, 버스, 트럭 등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도청을 향해 차량 시위를 전개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시위군 중의 수는 증가하고 양상도 더욱 과격해졌다. 자,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 택시 운전사 대목, 자, 강병규 기자, 이 대목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의 회고록에 기술되어 있는 택시 운전사들의 모임, 집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모임 역시도 유언비어에 의해서 잘못 알고서 모여든 것이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이 대목도 영화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영화에서 이 제목처럼 택시 운전사 이 5글자에 해당되는 이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 유혈 사태가 벌어지거나 할 때 이 택시 운전사들이 직접 역할을 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영화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이 회고록도 좀 문제입니다. 앞서 노영희 변호사 설명드렸다시피 33곳에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서 지금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만간 이의 신청을 내고 이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부분이라 이렇게 주장을 할 거라는데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을 응원하고 나선 단체가 또 있습니다. 박사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죠. 여기서는 또 홈피에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이야기를 좀 옹호하면서 영화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런 영화, 가짜 영화를 부추기는 저런 영화를 만드는 놈들이라면서 약간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파들의 거짓 선동 수법을 국민들이 다 인지한 것 같다. 또 날조가 심하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라면서 약간 지원 사격을 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빨갱이의 좌파의 이런 좀 저희가 듣기가 좀 거북한 이야기들까지 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국민 저항본부 탄기국 그 박사모 회원들이 지금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 독재로 상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좀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둘을 역시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약간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화 택시 운전사의 날조가 지나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사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취재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자하고 통화할 때 그런 내용이 있다길래 문제가 조금 너무 심하게 된다면 뭐 대응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거나 할 만한 여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영화에서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됐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정 소송이 됐을 때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가 있다면 택시 운전사 영화 중에서 어느 대목이 문제인지를 콕 집어서 어떠한 식으로 문제인지 입증을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식으로 혹은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막아달라는 식의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제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일 현재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손해배상을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청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네.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미 군사재판, 우리 그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뭐 시위나 이런 그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식의 그 손해배상 청구 자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정기 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곤란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이제 보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 이제 그 법적 그렇죠. 대응도 가정에 의한 질문에 그렇죠. 의한 답인 것 같긴 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박사모 측의 박사모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부 격앙된 반응은 박사모의 공식 반응은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부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시종일관 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뭐 법적으로도 당시에 따졌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또 지난해에 신동아와 만난 이순자 여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각하께서는요, 항상 광주에서 민주화운동 하다가 희생되어 있는 시민 사람들하고 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에 의해서 광주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다가 희생되어 있는 경험군. 둘 다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5.18 재판에서 광주에서 발포 명령자는 없었다 하고 분명하게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광주 사태에서 학살자 누명을 확실히 벗었고요.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서 모든 게 5.18 그 가족들이나 오해가 다 끔이 풀리고 정말 분이 다 풀린다. 뭘 못하겠어, 각하가. 망월동 묘지에 참배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서 나와 있는 예를 들면 5.18 재판에서 광주 발표 명령제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 주장은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정감사에서 그 관련된 그 서류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민군을 향해 먼저 계엄군 측에서 발표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그 발표했던 시각 자체를 날조해서 위조해서 보고했었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위조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시민군이 먼저 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민군이 방어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된다면 이순자 여사 측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어봤었기 때문에 한마디 저 보태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이 5.18 당시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자 국가정보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절대 계엄군 사령관도 아니었고 정보 분야에서는 당시 상황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시에 군 검찰 기록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회고록을 내면서 내가 억울한 걸 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할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현재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5.18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좀 덧씌워진 여러 가지 비난들을 조금 희석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순자 여사가 지난번에 회고록 출판하면서 한 말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게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혹시 국립묘지 안전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의 조금 본인이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전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사실 정치권에서 성토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화를 둘러싼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온 후에도 이번에도 역시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시민폭동이 분명하다. 영화 장면은 허위 날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해자들의 뻔뻔한 진실 부정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고 규탄을 합니다. 전두환 회고록 당신이 쓰신 거 맞습니까? 제가 솔직히 당신이 썼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전두환 대통령 즉 치매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요. 기억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이 전두환 대통령이 쓴 거 아니다. 전 전두환 대통령이 양심 선언해 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회고록 나갔다. 자,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 놓고도 정치권에서 셈법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답니다. 특히 당권 경쟁이 불이 붙은 국내의 당, 서로 지금 보기 경쟁, 누가 먼저 보이냐 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양상인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은 호남 텃밭으로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제는 정동영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정동영 당대표 후보라고 굳이 불러야 되는데 정동영 의원이죠. 정동영 의원이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영화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택시 운전사의 흥행가도 국민의당 당대표 도전자 중에서는 아무래도 정동영 의원이 가장 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 당시 사건을 취재 중이었는데요. 당시 방송되지 못한 취재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뭐 저희들은 잘 있습니다. 아니 뭐 교대도 좋습니다만은 뭐 여기 있으니까 뭐 마음은 편합니다. 뭐 예, 총판이 늘 논리로 계속 평생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세상이 다릅니다. 이제 오늘 되면서 이제 일단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총성이 수천 번이죠. 그 LMG, 크리바 50, 수류탄 투척하는 소리, 자동화기 소리 해가지고 완전히 전쟁터의 그런 공포 분위기였기 때문에 신인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 형사 확인하고 말이죠. 예, 당시 현장을 취재한 정동영 의원의 당시 목소리였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지금 국민의당 당권 경쟁 얘기를 하면 지금 호남 출신인 정동영 청정배 의원이 호남을 텃밭으로 해가지고 대결에 나섰고 안철수 의원은 그와 또 상대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한테 이 영화가 개봉 또 흥행가도 돌리면서 불리한 거 아니냐 안철수 전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오늘 밤에 이 영화를 보러 간단 말이죠. 어떤 심정일까요? 글쎄요, 정동영 정동영 의원이죠. 의원이 어젯밤에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과 영화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녁에 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정동영 천정배 의원의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전당대회 1998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 상황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8개월 만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니까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한동, 김덕룡, 서청원 의원들이 화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결선투표를 도입해서 우리가 1차에서 과반 득점 못할 테니까 결선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회창 후보가 되던 당시에 과반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또다시 두 번째 대선을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도 사실 이회창 후보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하고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국민의당의 그 전체 의석수의 반 이상이 전부 다 호남표이고 실질적으로 당원도 절반 이상이 호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이 영화가 또 정치권에 또 재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